오늘은 누가 뭘 그림? 오늘은 신규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의 그림 스케치를 테스트해보고 제가 스케치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용해를 맞이하여 귀여운 정룡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모방의 스케치 순서. 그리는 대상 100% 관찰. 100%의 형태의 이해 전에는 그리지 말 것. 두 번째, 연필을 가볍고 편하게 쥐고 가이드라인 연하게 그리기. 세 번째, 연필을 세밀하게 그릴 수 있도록 쥐고 자세하게 그리기. 모작은 보고 그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는 대상물의 구조물을 100% 이해한 후 그리는 것을 습관화하자. 현재 잘 보아야 하는 것은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미술은 모방과 창조의 예술이다. 그림을 잘 하려면 모방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할 창의적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료를 보고 그리는 스타일을 모작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모방하는 것을 모작이라고 합니다. 현재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1번, 쉽게 그리고 있는가? 2번, 빨리 그리고 있는가? 3번, 잘 그려 보이게 그리고 있는가? 현재 학생 스케치 이후에 선생님의 시범 스케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이 차이점을 찾아야 합니다. 선생님 시범 스케치에서의 핵심은 지우개질입니다. 지우개질을 5번 전후로 사용했습니다. 학생의 스케치는 선생님의 시범에 비해 지우개질을 10배에서 20배 이상은 더 지우는 듯합니다. 지저분한 털선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물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학생은 입시를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생으로선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뛰어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지우개질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 지우개질을 한 번도 안 하거나 많게는 10번 이내에 모든 그림을 끝내곤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지우개질을 많이 하지만 결국 저처럼 지우개질이 현저히 줄어서 그림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지저분한 털선 역시 30분 실습이면 없앨 수 있습니다. 털선이 사라지면 학생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주어집니다. 지우개질을 많이 한다는 것은 속도의 문제, 관찰의 문제 등 고쳐야 할 문제점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시작과 끝은 스케치로 시작해서 스케치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스케치 능력이 최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은 이날 처음 테스트를 받으러 온 학생입니다. 다른 학원에도 상담을 받아보고 다음 주 중으로 어디에서 배울지 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학생이 나에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이 나에게 배웠으면 하는 이유는 수강료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일부러 거론하지 않고 A 학생이라 칭하겠습니다. 나의 수강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던 말로 다시 돌아가 A 학생이 저에게 배웠으면 좋겠지만 수강료 때문만은 아닌 이유는 어차피 저는 정원제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TO는 2자리가 나왔습니다. 정원 위에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명의 남은 자리는 한두 달 만에 다 채워지고 만석이 될 것입니다. A 학생을 가르치고 싶은 이유는 도와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림을 3, 4년 정도 배웠는데 스케치하는 방법이 자리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3개월 이내 스스로 스케치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수준급으로. 현재 초등 1학년들도 혼자서 스케치를 고찰합니다. 저에게 1년 이상 배운 초등학생 말입니다. 현재 스케치를 하고 있는 A 학생의 과거 그림 결과물을 신규 상담하면서 한 장 한 장 훑어보았습니다. 포근한 톤과 끈기가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한 듯해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선생님의 손을 그치고 있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현재 이 학생은 중3이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그림을 배운 지는 3, 4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잠시 쉬는 기간은
중1 때부터 현재까지 쉬었다고 하는군요. 그림을 그린 지 3, 4년 정도가 되었으면 선생님의 손을 거치기보다 학생만의 그림을 그리고 완성을 하며 학생 개인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A 학생의 그림의 경우 독창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이 묻어나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학생 스타일과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림 스타일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림 실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그림 스타일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많이 가르쳐본 베테랑 선생님들은 이 말을 바로 알 것입니다. 학생의 스타일은 포근하고 꼼꼼한 회화풍인데 선생님의 스타일은 계획적이고 정리감 위주의 디자인풍 그림. 신규 상담 시 가져온 작품을 보고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단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생도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 소질도 보입니다. 첫 만남이지만 이해력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도와준 선생님 역시 그림을 잘 그리시는 좋은 실력을 갖춘 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 사람 학생과 과거의 선생님 그림 스타일이 너무 달랐다. 그림에서 물과 기름을 합쳐놓은 것처럼 어우러지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한 사람의 그림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그렸다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과거 선생님과 완성한 그림을 보고 나서 현재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실기력 점검차 영상을 찍어보니 스케치부터 열심히 하고 있으나 스케치 순서가 복잡하고 어지럽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A 학생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좀 더 잘 도와줘야 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대신 그려준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 스케치를 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립심을 더 키워줬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그림을 그리는 A 학생이 보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기 때문에 A 학생에게 한마디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지우개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때론 틀리지 않았는데도 어디를 지울까 생각하면서 지우개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은 앞서고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이 영상 속에 많이 보여서 빨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케치를 할 때 지우개를 적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는지, 어떻게 하면 잘 그리는지를 하루빨리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림에 자신감이 생겨서 그림 그릴 때마다 웃음을 미소를 지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우리 A 학생을 보고 싶네요. 저는 초중고 학생들과 성인부 모두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수강을 하고 초반 3개월 이내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난 후 서서히 난이도를 높입니다. 3개월가량 이론과 실습을 그리고 시범을 통해 충분히 기본 개념을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필수적으로 교육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학원과 선생님들은 입체를 너무 빨리 가르칩니다. 입체를 가르치기 이전에 2D 그리드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 쉽게 가르치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런 교육법은 강사 입장에서 초반에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학생들도 강사들도 둘 다 만족되는 그림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그림을 그리는 상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교수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최고 실력자 선생님들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합니다. 저는 27년이라는 교육 경력을 절대로 쉬엄쉬엄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놀고 쉴 때 저는 일요일도 없이 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재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10년 이상 미대입시 대표 미술 잡지 연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필을 하고 있는 교재는 많은 초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7년 동안 학생을 가르쳐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학생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학생 교육의 스타일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대단한 선생님들과 교류 중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교재를 통해서 다양하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A 학생의 경우 3년 이상 그림을 배웠는데 스케치에서 많이 헤매고 있다. 스케치를 하는 순서가 제대로 잡히질 않았지만 장점들 역시 보였습니다. 포근한 톤과 꼼꼼함, 이 두 가지의 장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장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강점으로 키운 뒤 약점들을 하나하나 공략해서 약점이 드러나지 않고 강점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매력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미술도 공부와 같습니다. 잘하는 과목을 완전히 터득하면 공부하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전체 과목이 모두 최상위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 그림도 그렇게 공략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포근한 톤의 장점, 꼼꼼함을 더욱 강화시키고 현재 큰 약점인 스케치부터 빛에 대한 이해력 부족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뒤엔 그림에 대한 큰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A 학생에게 당부하는 말이지만 선생님을 자주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미술학원은 실기력을 배우러 가는 것이고 미대 입시를 준비한다면 대학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저런 생각은 다 접고 두 가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실기력, 합격,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기력과 합격, 선생님 스타일이 이렇고 저렇고 친구들이 있고 없고 이런저런 이유를 자신 편한 것만 찾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재수생이 됩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그림 스타일, 나와 선생님 단둘의 그림 스타일을 최우선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A 학생 같은 3, 4년을 그렸는데 스케치가 잘 안되는 상황의 학생들은 선생님 한 명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실력이 있는 선생님에게 꼭 배워야 되겠죠. 선생님이 여러 명 있는 학원을 다니게 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많은 학원을 가면 하루에도 여러 선생님이 손을 거치기 때문에 기초가 자리 잡히지 않은 학생인데 선생님이 한 명 이상 계신 학원에 그림을 배우게 되면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과 저 선생님 가르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아무리 같은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라도 조금씩 방식이 다르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한 선생님이 교육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또 다른 선생님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입니다. 한 반에 선생님이 아무리 많더라도 메인 선생님은 한 분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조 선생님을 두고 한 반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은 메인 선생님이 가르치고 하위권 학생들은 보조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실기력 차이는 벌어집니다. 결국 학원에서부터 레벨에서 지기 때문에 전국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칠 때는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재수생, 삼수생이 계속 만들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A 학생의 스케치가 끝이 났습니다. 스케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모방과 창조죠. 모방과 스케치 순서 한번 읽어보세요. 세 가지 순서를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물의 구조를 100% 이해한 후 그리는 것을 습관화하자. 꼭 기억해 주세요. 1, 2, 3번. 자, 시작합니다. A 학생의 스케치도 마찬가지. 저 역시 이렇게 강사 스케치를 하면서 배속은 2배속으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돌렸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손이 왜 저렇게 빠르지? 생각하지 마시고 2배속을 돌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너무 급하게 그리는 것을 지양합니다. 1, 2, 3번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기로 했죠. 1번은 길게 잡고 러프 스케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필 쥐는 정도가 강하게 쥐지 않는 연필 쥐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꼼꼼하게 그리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정리하는 것, 이렇게 1, 2, 3번 순서대로 스케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우개를 멀리 두고 화면 속에 두면 좋지 않습니다. 내 눈 근처에 두게 되면 지우개를 계속 쓰게 되겠죠. 그래서 지우개를 저 멀리 필요할 때만 둡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완성하기까지는 지우개를 5번 정도 사용하고 보통 한 번도 안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지우개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급하고 관찰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부분 지우개를 적게 쓰고 시간이 갈수록 아예 한 번도 쓰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림 그리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고 즐겁죠. 저 역시 강사가 수명 이상 되는 대형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대형 학원을 운영할 때 가장 힘든 점은 강사 관리입니다. 한 반에 메인 강사와 보조 강사를 두고 가르치다 보면 상당히 답답하죠. 저 역시도 보조 강사를 두고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상한 쪽으로 끌어가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합격 결과도 상당히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 선생님들을 보조로 두고 함께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애로점이 생겼습니다. 대학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학교 수업을 하면서 학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미술을 연구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스타일대로 마구마구 가르쳐 버립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나서 회의를 한다든지 수업 전에 좀 빨리 오라고 얘기하면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교에 과제라든지 학교 관련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답답하고 힘든 경우가 많죠. 보통 학원들이 이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그런 애로점이 사라졌습니다. 저 혼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됐죠. 과거에 보조 강사를 두면서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하다 보면 그게 보조 강사이든 대학 졸업생 선생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의 실기력이 초반보다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실기력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저한테 직접 배웠던 학생들은 실기력이 상당해지기 때문에 보조 강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대학 졸업반 선생님들의 실기력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시기가 되면 또 한 번 학원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실기력이 너무 뛰어나지기 때문에 또 실기력이 낮은 선생님을 따르지를 않는 경우가 생기죠. 결국 동갑내기 학생들과 뒤에서 선생님 뒷담화 하다가 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금방 고3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3이 되면 입시반이라고 해서 또 선생님이 바뀌는 학원도 있고 그대로 가는 학원도 있습니다. 결국 많은 선생님의 손을 거치면서 몇 년이 더 지나더라도 스케치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실기력으로 고3이 되고 결국 학원 탓으로 하든 자신의 실기력 탓으로 하든 둘 중 하나의 탓을 하면서 미술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A 학생이나 다른 입시생들은 절대 헛시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재능 낭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미술을 3, 4년 배웠는데도 스케치 하나에서 순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건 선생님의 문제, 학생의 문제, 누구의 문제라고 거론하기보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화를 배웠기 때문에 또는 내가 다른 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그릴 수 없다,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스케치는 순서가 있고 마무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1, 2년 그림을 쉬었다고 스케치 순서를 까먹진 않아야 됩니다. 제대로 외워진 구구단이 10년이 지나도 까먹지 않듯이 3, 4년을 그렸는데 제대로 배웠다면 가장 기초인 스케치는 쉬운 게 돼야 되겠죠. 스케치 문제만 해결되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기력으로 그림 그리기가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빛을 이해하고 난 후 명암을 잘 넣고 또 이유는 컬러 사용법 등등 순서를 5단계까지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현재 1단계 스케치부터 체계적으로 간다면 결코 늦은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3 시기인 이 시기에도 스케치를 혼자 마스터하지 못하면 4년을 넘게 그림을 했는데 스케치 하나 못한다? 그리고 곧 고등학생, 스케치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으로 고등부가 된다면 입시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불합격, 취미로 그림을 한다면 결코 상관이 없습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3이 되면
입시생이다. 고3 입시생은 고3 동기는 물론 재수생, 삼수생 모두 입시생과 경쟁이다. 이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입시 시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스케치, 명암, 채색, 묘사, 완성 이 5단계를 모든 그림을 순서화시켜서 선생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입시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합격 아니면 불합격에 완전한 극과 극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격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불합격을 하고 나서 학원 탓, 선생님 탓, 다른 탓을 하다 보면 어차피 대학은 떨어졌고 돈은 날렸고 시간은 날아갔는데 남을 탓해봤자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남아있을 때 선생님의 선택, 학원의 선택, 그리고 자신의 노력도 마찬가지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다가 보면 잘하면 미대를 가겠다.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나는 미대생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정하고 달리다 보면 그렇게 계속 강화가 되는데 하다가 보면 잘하면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체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겠죠. 하다 보면 잘하다 보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중간중간 게으름이라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정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조금 더 목표에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좀 전까지 학원이나 선생님 선택법을 알려줬습니다. 3년 이상을 배웠는데도 스케치 하나를 스스로 못하고 완성해서 항상 선생님이 도와야 하는 습관이 잡혀 있다면 스스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기대는 습관, 그것이 잡혀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미술도 공부와 같습니다. 수학을 예로 들면 수학 선생님에게 문제 풀이 방식을 배웠고 결국 혼자 다 풀 줄 알아야 다음 과정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을 선생님에게 또 배우고 그것을 내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도를 또 나가겠죠. 배운 것을 까먹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미술도 이와 마찬가지로 미술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스스로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도와주고 반복하다가 결국 나중에 오롯이 혼자서 시작부터 완성까지 다 하고 그리고 다음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미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시 미술을 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입시 음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로 피아노를 할 때 결국 자기 자신이 혼자서 피아노를 다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따라하고 까먹진 않아야 되겠죠. 미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고 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미술은 항상 선생님이 끝까지 도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미대 입시는 미대 입시 고사장에서는 미술 선생님이 하나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롯이 혼자 힘으로 4시간 정도만에 완성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상담을 온 A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많은 것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어느 학원을 가든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든 저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 모니터링하고 장단점을 알려주는 고생을 자처하는 선생님은 찾기 힘들겠죠. 이런 영상을 하나하나 만들려면 최소 10시간은 걸립니다. 학생 영상을 찍고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대본 녹음, 자막 등등 10시간 이상 어떻게 보면 3일은 꼬박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학원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한 명을 시작하면 모두 다 해줘야 되고 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하고 싶어도 월급 받는 강사 입장에서는 곤욕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수업이 상당히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알지만 학생들이 많은 학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획일화된 수업으로 양계장에서 닭 키우듯이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적당히 교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고등부 1,200명, 최대 500명이 있는 학원에서 교육을 해봤지만 아무리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해도 학생 수가 많을수록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현재 미술학원의 현실입니다. 그건 어떤 한 학원의 잘못도 아니고 선생님의 잘못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학원일수록 재수생, 삼수생이 많은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도 제가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진정 학생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최단기간 최고로 빨리 실력을 늘리기 프로젝트, 실기력 10배 빨리 늘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가르치는 반에 TO가 다 차면 학생을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A 학생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서로 만난 것은 좋은 기회가 되겠죠. 기회는 잡아야 내 것이 되고 놓치면 남의 것이 되겠죠. 좋은 기회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림 3개월 배우면 스케치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스케치 하나 못 그리도록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너무 착해서 그렇거나, 두 번째는 학생이 수강을 그만두거나 다른 학원으로 옮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선생님이 계속 돕는 거겠죠. 학생들을 온실 속 화초처럼 교육하는 선생님은 피하자. 너무 착해서, 또는 입시 미술 교육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개인 이익만을 위해서, 여튼 기대는 습관이 쌓여 결국 시작부터 완성까지 혼자 할 수 없는 실기력이 상당히 약한 학생이 됩니다. 그런 학생은 입시에서 불합격, 재수, 삼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재능 낭비. 자신의 미래니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판단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미술 3개월을 배워도 혼자 스케치를 못하면 실기력이 약한 상태라고 스스로 판단하자. 2년이 지났는데도 소묘 채색을 혼자서 스케치부터 완성을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실기력이 약한 상태로 판단하자. 선생님을 고를 때는 성격, 외모, 실기력 모든 걸 배우는 선생님 자신에게 맞추지 마라. 무조건 실기력을 우선시하고 나머지를 생각하라. 선생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착해서, 편해서, 잘생겨서, 예뻐서 또는 재밌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죠. 비싼 수강료 버리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멈추고 본질을 제대로 교육하는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선생님, 제가 그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연구해서 다시 교육하는 교육의 본질을 아는 선생님이라고 저 스스로 자부합니다. 이런 선생님에게 배워라.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 실기력과 교육 경력이 확실해서 입시 합격률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상담 와서 스케치 테스트를 받는다고 수고하신 우리 A 학생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그림을 배워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멋있는 선택에 이 한 편의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내 수업을 듣게 된다면 빠른 실기력 향상을 보장하니까 좋은 선택하길 바라며, 나에게 배우려고 확정했다면 영상을 2배속 정도 빨리 해서 3번 정도는 보고 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1.5배속이나 2배속 정도 빨리 하면 1시간 또는 1시간보다 조금 더 걸리는 정도니까 3번을 보고 나면 크게 깨우쳐지는 게 있을 거야. 실기력 10배 빨리 늘리기, 그 프로젝트 속의 일환이니까 정말 쉽게 빨리 잘 그리는 방법을 알게 될 거야. 스스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보자. 오늘의 핵심 요약. 미래 입시를 목표로 한다면 1번, 좋은 스승을 만나서 스승의 능력을 모두 흡수하라. 선생님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그림 스타일을 못 만든다. 두 번째, 입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 생각만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고
고3 입생이 되어서는 재수생, 삼수생 모든 입시생과 경쟁임을 잊지 마라. 세 번째, 선생님에게 배운 것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라. 입시시험장은 수능시험장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시작부터 완성까지 해야 한다. 선생님의 도움을 절대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혼자 완성하는 능력을 하루빨리 터득하라. 네 번째, 이 학원, 저 학원, 이 선생님, 저 선생님에게 배우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 재능 낭비를 하지 마라. 진득하게 능력 있고 열정 넘치는 선생님을 만나서 실기력 늘리고 입시를 대비하라. 다섯 번째, 입시는 합격 결과, 불합격 결과 두 결과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라. 중간은 없다. 대학생이 되느냐, 재수생이 되느냐. 앞으로 남은 입시 기간 중에 중3이면 3년 6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수시가 그때 시작된다. 고민하고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내 실기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입시를 위해 화이팅이고 A학생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내 말이 1%라도 와닿거든. 나름의 긴장 속에 실기력을 높이는데 집중을 하면서 하루에 1-20분 스케치 한 장이라도 하거나 그림 그리는 동영상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보면서 보내길 바랍니다. 과도한 긴장감은 건강에 해롭지만 적당한 긴장감은 하루하루를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결국 고3 입시를 맞이하고 실력 부족으로 재수를 하고 재수 1년 동안 수천만 원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나름의 긴장감과 재밌게 그림을 그리면서 실기력을 향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쌓여진 실기력으로 미래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걱정만 하기보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A학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에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케치 완성. 미술의 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